예, 이런 날이 왔습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18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게, 원래 박 대통령은 이제까지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요. 좀 어색하긴 합니다. 어쨌든 박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성취의 역사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거론한 것이 독일의 광산, 열사의 중동 사막,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 영하 소십도의 최전방 전선이었습니다. 산업화는 얘기했는데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구체적인 역사는 거론하지 않았네요. 박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두고 밀봉 인사, 깜깜이 인사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인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까지 드러난 바로는 박정희 유전자의 부활로 정리된다고 합니다. 기사를 쓴 한겨레 21 정치팀 송호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 출연한 뒤로 한 5주? 6주 만에 나오셨는데. 그렇죠. 네. 6주 만에 많은 일이 있었죠. 아, 예. 오늘 드디어 그 결과물로 취임을 했고요. 어떻게 정치팀 기자로서 험난한 5년이 예상됩니까? 아니면은 조금.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취재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처럼 역시나 또 야전 복장으로, 현장 기자 야전 복장으로 또 출연을 하셨습니다. 복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이끌 새 정부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비서진 진영이 이제 갖춰졌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30년 넘는 세월을 뛰어넘어 그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부활한 박정희 유전자가 보인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대표적인 유전자는 누군가요, 그럼? 이 유전자라는 말이 어떤 중의적인 혹은 뭔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유전자가 계승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미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만 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사례가 서승환 국토교통부, 원래 국토해양부였는데 해양수산부가 빠지고 국토교통부가 됐죠. 국교부 장관 후보자. 이 서승환 후보자는 본인보다 부친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예. 부친이 박정희 정부 시절에 굉장히 유명했던 국방부 장관 서종철 장관이라고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서종철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군 소위 출신인데 예. 우리나라 육사 1기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육사 2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한기수 선배, 그러니까 서종철 장관이 일본군 소유였기 때문에 친일파가 아니냐 이런 논란이 SNS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었는데 확인 결과 어쨌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는 되지 않은 것으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연구소 쪽에 연락을 해봤더니 당시 자료에 의하면 서종철 장관, 일본군 소위 서종철이 임관을 하자마자 해방을 맞거든요. 아하. 그래서 구체적인 친일 행적이 일단 기록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기록상으로는 어쨌든 학도병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도병의 경우에는 이제 자원 입대를 했느냐 아니면 끌려갔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괄적으로 빠진 이런 케이스라고 하네요. 그 부분은 빼놓더라도 어쨌든 박정희 대통령과의 어떤 육사 선후배 관계는 이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유명한 인혁당 재건이 사건 관련자 8명 사형 집행 명령서에 서명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대해서는 2개 판결, 이런 발언으로 좀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제 발언들을 많이 하셨죠. 네. 역사인식이 빈약하다, 이런 비판도 받고요. 네. 서종철 장관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두터웠던 편이라고 잘 알려져 있죠. 5.16 쿠데타 당시에 제6관구 사령관이었거든요. 제6관구가 이제 지금 영등포 물레동에 있는 부대인데, 당시 5.16에서 이제 박정희 대령이었죠. 박정희 대령이 5.16 쿠데타에 지휘소로 활용했던 것이 바로 6관구 사령부입니다. 예. 6관구 사령부 출신 인사들이 이후에 이제 쿠데타 성공 이후에 각 부처에서 이제 요직을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서종철 장관 같은 경우는 1973년에 처음 이제 국방장관이 됐는데 그 전에는 청와대 안보특보를 지냈고요. 73년부터 4년 동안 국방장관을 합니다. 4년 동안의 장기 재임이죠. 마치고 다시 이제 청와대 안보특보로 돌아가는 케이스. 그래서 이제 11.6이 있을 때까지 청와대 안보특보를 계속했던 이제 이런 분이거든요. 신임이 아주 진짜 두터운 양반. 그런 사람의 아들을 이제 아들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에서도 정부에서도 아주 중용되는 그렇죠. 중용되는 이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게 좀 뒤늦게 어쨌든 회고적으로 보면 좀 씁쓸한 만남이기도 합니다. 네. 현오섭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어떤가? 이분도 박정희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경제부총리 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이 됐지요. 현오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기획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예. 이제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의 개발 독재 모델의 주축이었더라고 평가를 받는 기관들이죠. 이 KDI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인데 이 KDI 자체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기관이고요. 1975년에 제4차 이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만들어질 때 이 현오섭 장관이 이 그 전체 기획을 짜요. 이때 이제 기획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7호 기획 포럼이라고 부르거든요. 7호. 75년도니까. 75년도라고 해서요. 또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조금 뭐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 딸 관계에 좀 끼어드는 부분이 있네요. 6.1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 부친도 유형진 박사라고 5.16 쿠데타 성공 이후에 이제 정부 수립,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는 그 시기 동안 있었던 국가재건 최고회의, 여기에 고문을 지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허태열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입니다. 예. 허태열 내정자 같은 경우가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그 대통령 비서실 당시에 정모 1실 행정관을 지냈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셨던, 예. 그렇죠. 물론 이제 그 행정관은 이제 좀 상대적으로 말직이기 때문에 뭐 직접 뭐 박 대통령과 뭔가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정치권으로 넘어와서 어쨌든 중견 정치인으로 과정을 거친 뒤에 다시 딸의 딸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된 이건 아예 케이스. 이제 완전히 이제 오른팔 왼팔 둘 중에 한 팔이 되신. 근데 이제 허태열 내정자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많은 것이 지난 4.11 총선에서 부산 강서울의 이제 지역군데 예. 공천을 못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 공천 새누리당의 내부적인 지침이었죠. 하위 25% 컷오프.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공천을 주지 말자. 그래서 공천이 안 돼요. 근데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총선 직전에 그 동생이 공천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네, 그렇죠. 이제. 얼마 전에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났죠. 그래서 유죄가 확정됐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상황이 좀 악질적인 것이 5억이면은 사실 굉장히 큰 액수거든요. 이 공천 관련해서도. 결론적으로 수사 결과 이제 그 돈은 동생이 그냥 개인적으로 착복하고 뭐 도박빚 갚는 데 쓰고 또 도박하고 했던 것이고 같은 돈을 준 사람이 이제 그 한바 식당이라고 하죠. 공사 현장에서 예. 사용한 이 한바 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또 1억 8천만 원의 추가 로비를 이 허태열 내정자의 동생에게 했던. 당시에 이제 허태열 내정자는 동생과 의절해서 나는 보지 않는다. 의절한 동생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라는 태도로 계속 일관했던 것이죠. 불과 1년 만에 1년도 안 됐네. 1년도 안 돼서 사실상 뭐 복권이 문제적 됐다. 인사들이 돌아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이분은 뭐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자기가 직접 가방 든다 뭐 이런 사진들이 자꾸 나와서 그게 뭘 대단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은 또 그 박근혜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 씨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1998년에 그 박지만 씨가 마약 관련 사건으로 네 번째로 적발된 때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제 정 후보자가 서울지검 그 차장검사였거든요. 예. 차장검사 중에서도 강력 사건을 담당 수사 지휘하는 2차장 검사가 맞을 겁니다. 네 번째 적발이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한번 적발이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살지 않고 약간의 벌금 그리고 뭐 그 보호감호. 원래 집행유예 기간에는 사실 뭔가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면 이게 좀 형이 가중되거나 뭐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래서 이미 뭐 청문회는 지나갔습니다.만 청문회 기간에도 과연 이게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느냐 뭐 이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이 불거졌었죠. 네. 참 이게 뭐 하나 이렇게 안 걸리고 빠져나가는 게 없네요. 서울대 기숙사인 정영사 출신들이 많다. 이렇게 해서 또 뭐 입길에 오르고 하는데요. 제가 정영사라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번에요. 그 정영사는 어떤 곳인지 한번 설명 좀. 네, 정영사는 박정희, 유경수 두 대통령 내외의 이름을 따서 한 글자씩 따서 만든 서울대 기숙사입니다. 예. 당시에 이제 서울대 입학한 수재들 중에서도 정말 머리 좋고 성적 좋은 이런 친구라고 하면 안 되죠. 이런 분들이 대거 입학을 했고 1968년에
39명 일기생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처음 이제 그래서 기숙사에 39명. 마지막은 이제 81학번까지 총 684명의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영사라는 기숙사 출신 인사들의 모임이 이제 정영회라고 아, 또 모임이 있겠네요, 당연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청와대 그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이 정영사 1기생이거든요. 일기생. 서울대 명예교수시고, 그리고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그리고 얼마 전 이제 그 낙마했던 이동엽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도 아하. 정영사 출신입니다. 이게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굉장히 그 명망이 있고, 그 다음에 정관계에서 활약했던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총리를 2명을 배출했는데 한덕수, 정운찬 전 아, 이분들이 다 그 예. 정영사 출신이신가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 뭐 이철 철도공사 사장 뭐 이런 분들이 정영사 출신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신년회를 열었는데 거기 지금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예, 그동안 계속 정영사 출신, 정영사 유지되고 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학생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제 건의를 하겠다. 청와대에 가서 식사 한번 하자. 가든 파티를 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실제로 할 것 같은데요, 느낌에? 아, 예. 그, 진짜, 박정희 유전자, 뭐 그 유전자가 뭐 이렇게 악성인지 돌연변인지 아니면 양질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끊임없이 복제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유전자 복제에서 그치지 않고 뭐 정관예우 논란, 이것도 또 어김없이 또 등장을 했는데요. 보니까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금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그 사실 인사 국면이라는 게 계속 고민마다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인사 기사가 굉장히 또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인사와 검증. 근데 이제 그동안 쭉 봐도 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 이렇게 좀 문제가 많았던 적이 과연 있었나. 제가 그 이런 생각을 이렇게 빨리 하게 될지 몰랐는데요. 이명박 정부가 5년 전 출범할 때 뭐 고소형 어린지 인수이다. 뭐 굉장히 인사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랬던 때가 언젠가 싶을 정도로 지금 거의 이 문제가 없는 인사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도 이제 김병관 국방장관과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뭐 야당은 뭐 좀 뭐 악질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쓴 건가요? 뭐 악질이라는 표현을 계속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청문회 일정을 아직 잡지 못 못하고 잡고 있을 예. 정도로 이런 상황이고 뭐 세세한 내용은 이제 자세하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나왔던 것인데 어쨌든 전관예우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가 퇴임을 해서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왔을 때 그거 당시에 공직에 몸담았던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민간업체에 상근이든 비상근이든 연관을 맺고 월급을 받으면서 그것도 엄청난 액수의 월급을 받으면서 그냥 그러면 이 업체들은 이 사람들을 그냥 뭐 골동품으로 데려 앉혀놓기 위해서 채용을 그렇죠. 하느냐 노리는 게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인적 네트워크와 뭐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국가를 상대로 혹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분들이 대거 다시 공직에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야당에서는 뭐 로비스트 정부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한두 명 정도 낙마하는 사태 없이 정부 출범이 가능하냐. 이것은 좀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군 고위직에 계시다 나가셔서 무기 수입 중개 업체에서 이제 뭔가 중간 역할을 하시고 다시 장관으로 오는 건데 이걸 쉽게 비유해서 검찰총장이 옷 벗고 나가서 사건 브로커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뭐 그렇죠. 장관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하셔서 그리고 사실 김병관 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부분 효소 광고라고 혹시 예. 그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이제 어쨌든 그렇게 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이랬던 분이 건강식품 자기 대학원 동기라고 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식품회사에서 만드는 효소식품이거든요. 거기에 지명관계에 출연을 한 건데 뭐 이것을 뭐 이 효소의 발견, 이 식품의 발견이 뭐 인류 역사의 쾌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또 출신을 전 뭐 연합사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출신 출신이라고. 저는 참 되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것은 정파와 어떤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분이 다시 공직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책임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한 60만 군인들이 모시기에는 조금 격이 좀 떨어지신다는 느낌이 들긴 근데 이제 하네요. 그런 논란들이 쭉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취임식 며칠 전에 그 군 관련 행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김병관 후보자를 대동을 해요.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이었다. 김병관은 계속 간다. 떠들어라. 하지만 난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어떤 독선과 오만의 신호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면 정호원 후보자도 그 법무연수원장 퇴임 뒤에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뭐 이분도 대표적인 회전문 이사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로펌에서 받은 고액의 그 월급을 두고 청문회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보니까요. 예, 그 로펌에 있는 동안 뭐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호원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비교적 무난하게 끝이 난 것은 액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펌에서 일했던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재산신고 기준으로 20억 조금 넘는 수준에 그 정도면 어쨌든 관리를 좀 나름대로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약간 억세트가 된 거고. 근데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이제 땅 투기 논란 뭐 이런 것들이 제기됐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죠. 과거 우리 관념에는 돈이 있으면 땅에 묻어두려는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나이에, 그 세대에, 그리고 그만큼 이 사회 주류 질서에서 살아왔던 사람이라면. 그러나 이제 이런 부분을 다시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역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리더십이 갖는 좀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였을 때 과연 이제 임기 초반에 여러 가지 국정과제들을 나름대로 진행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예. 여기에 이제 계속해서 박근혜 리더십이 박근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 땅에 묻은 돈 좀 파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성우 기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한겨레 20일 다른 기사들을 소개해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한겨레 20일 표지 제목이 재밌습니다. 하느님 20명, 예수님 50명. 개신교에서 일고 있는 이단 논쟁을 다뤘는데요. 같은 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를 사탄과 악마라 부르는 살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최대의 교회가 된 순복음교회도 30년 전에 이단으로 불렸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 개신교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이단 논쟁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기획기사로 세계 정당으로 나뉘어져 대선 뒤에도 출구를 찾지 못하는 진보정치의 방황을 취재했습니다. 진보정의당 기초위원이 스스로 철새정치인이라고 부르고 통합진보당은 마이웨이만을 외치는 사이 그 존재감이 미해진 진보신당의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0일 김남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